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형기의 낙화라는 또 동명의 제목의 또 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 이제껏 많이 봤던 낙화는 이형기의 낙화예요. 그래서 그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구절 들어본 적 있죠? 역설법 예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이제 그 구절이 담겨있는 시가 이형기의 낙화고요. 이 작품은 동명의 조지훈의 낙화인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형기 낙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시를 공부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본인이 어려웠던 부분은 어디고 좀 내가 생각해본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쌤 수업을 들으면 좋겠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꽃이 지기로서니 라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바로 제목인 낙화의 상황이 설정이 되죠. 바람을 탓하랴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바람을 탓하겠냐 라고 물어보지만 바람을 탓할 수 없다 라고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인 즉슨 바람의 탓이 아니다 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여러분, 꽃이 지는 게 바람 때문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왜겠어요? 꽃은 왜 질까요? 생각해봐. 자, 바람의 탓이 아니라면 꽃은 왜 져요? 그쵸? 질 때가 돼서 지는 거예요. 자, 질 때가 되어 짐. 즉 한마디로 여러분 질 때가 됐다라는 거는 꽃이 낙화해야 될 때가 됐다. 즉 낙화 역시 자연의 이치이자 자연의 섭리다. 이런 발상인 거예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한마디로 너무 그럴듯한 자연의 현상인 거죠. 여러분 꽃이 피면 꽃이 지기도 하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요. 그쵸?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의 섭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낙화를 뭔가 어떤 것을 탓할 것도 없고 유별난 현상으로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이자 자연의 섭리다라고 보는 거죠. 주렴밖에 성김별. 여러분 주렴은요 구슬로 만든 커튼인 거 알죠? 이렇게 구슬 이어서 만든 우리 중국집 가면 이런 커튼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주렴밖에는 성김별. 여러분 이것도 이게 이제 그 우리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정지용의 향수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성김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성기다라는 게 드문드문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드문드문한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또 너무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또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즉 별이 가장 많은 시간은 밤인 거죠. 뭐 저녁에서 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되면은 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완전 밝아지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쵸, 여러분? 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겠지만 어쨌든 없어졌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한마디로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졌다라는 표현은요.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경과했구나 라는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경과, 한마디로 시간의 흐름이죠.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드러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라는 거. 즉 새벽이 되면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자, 여러분 귀촉도 울음 뒤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한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귀촉도는요 새 이름이에요. 와 진짜 깜짝 놀랐죠? 무슨 섬도 아니고요. 무슨 칼도 아니고 무슨 그림도 아니에요. 얘는요 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한의 감정을 상징하는 새예요. 근데 여러분 귀촉도가 울고 있대요. 자, 이 말인 즉슨 우리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감정은 인간만 느낄 수 있다라고 봐요. 인간의 전유물, 이란 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뜻이죠. 따라서 그 외에 모든 건 감정 표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거에는 당연히 새도 포함이 되겠죠. 한마디로 귀촉도가 울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 울음은요 감정 표현이에요. 최소 슬픔의 감정이 뒷받침되어 있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류가 생겼죠. 무슨 오류? 새는 울 수 없는데 새가 울고 있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새가 울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새가 울고 있다라는 거는 새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학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새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는 새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해석이 담긴 거예요. 한마디로 새는 아무 생각 없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화자가 이 새가 울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는 화자의 현재 감정이 슬프다라는 거죠. 따라서 화자의 감정을 새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바로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만 정작 문학 문제에서는 많이 맞추지 못하는 그 감정이입, 감정투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새라는 게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문학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즉 객관적 상관물은요.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내가 슬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지만 화자는 현재 지금 슬퍼 보여? 안 슬퍼 보여? 슬퍼 보이죠? 이유는 뭐예요? 화자가 지금 기촉도를 슬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 즉슨 화자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거고 그러한 화자의 감정이 이 기촉도에 담긴 거예요. 그럼 얘는 간접적으로 화자가 슬프다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먼 산이 다가서다. 여러분 이것도요. 산은 가만히 있는데 날이 밝아서 산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날이 밝아서 이제 산이 나한테 보이는 걸 다가서다라고 표현했죠. 이런 걸 우리가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변형해서 쓴다라고 해서 이걸 자연의 주관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가서다라는 것도 산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다가선다라는 점에서 뭐 화류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드러나는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 자, 여러분 왜요? 이 사람은요 지금 촛불을 꺼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불을 끄겠다라는 거야.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렴불거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촛불을 왜 끄냐라고 봤더니 꽃에 집중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이 인위적인 불빛도 다 꺼두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꽃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야. 꽃이 지는데 이꼴 낙화죠. 꽃 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린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막 창호지였던 거 알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막 한지 같은 걸로 발라진 그런 종이를 썼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지금 방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이제 창호져서 불투명하게 이렇게 밖이 은근하게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떨어지는 꽃들이 이렇게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꽃 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붉대요. 왜요? 이 미닫이 문, 그 창호지에 떨어지는 꽃의 색깔이 비치는 거죠. 자, 여러분 하얗다, 붉다 이거는 색채가 완전 대비되네요. 색채 대비가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색깔 자체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색채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작품은 색채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맞겠죠?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가 있을까? 저어하노니. 자, 여러분 묻혀서 사는 이는 뭐겠어? 이렇게 뭔가 자연 속에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굳이 여기서 묻혀 사는 이가 왜 나왔겠어? 즉 화자를 뜻하는 거죠. 화자. 이미 이 사는요 현실과 단절된 채 살고 있네요. 그쵸? 묻혀서 살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은거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고운 마음, 자, 왜 곱다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낙화에 집중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낙화라는 건 사실 꽃이야. 꽃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 꽃 하나하나, 즉 작은 존재.
이런 작은 존재에 떨어짐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부정적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을 은거하는 거잖아. 자, 여러분, 왜 부정적 상황인 걸 아냐면 현실을 지금 이 사람은 피해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 있는 거죠. 부정적 상황을 나름대로 저항하는 거죠. 피해 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저항은 사실 근데 적극적으로 이 현실을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니까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운 마음이다라는 거는 어떤 그런 작은 존재에 집중하는 마음, 혹은 두 번째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좀 이렇게 저항해서 홀로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그런 걸 아는 이가 있을까? 저어하다라는 건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울고 싶다라고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화자의 감정 직접 제시죠. 꽃이 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슬픈 마음이 드나 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대놓고 나왔죠.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는 그 별이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별이 줄어드는 시간부터 산이 이렇게 동이 터서 보이고 또 대놓고 아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이 분명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까도 체크해줬으니까 열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우리 좀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당연히 현대시니까 자유시, 서정시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어떤 꽃이 지는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슬퍼하는 거 여러 번 나왔죠. 첫 번째는 귀촉도 울음으로, 두 번째는 자기가 울고 싶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죠. 자, 제재는 당연히 제목이 낙화겠죠. 자,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어떤 낙화에서의 슬픈 마음, 비애라고 할 수 있죠. 슬플 비, 슬플 애라네요. 자, 여러분, 하나만 딱 특징을 정리하자면 쌤이 2번 강조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이건 체크합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조금 여담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니까. 자, 보면요, 여러분, 모든 연, 이렇게 한 덩어리를 우리가 연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든 연을 보면 다 행이 두 행으로 끊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쵸? 여기도 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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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두 줄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계산하죠, 시인들. 자, 여러분, 한 연을 두 행으로 계속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어떤 시의 그런 전체적인 윤곽을 시인이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절제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 슬픈 마음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슬픈 마음을 절절절절절절 표현하는 게 아니라 딱딱 간결하게 두 줄의 압축, 두 줄의 압축, 두 줄의 압축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두 줄의 압축해서 넣어가는 그 상황을 통해 절제된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복습하면서 질문은 없는지 한번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